안녕하세요. 뻐꾸나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네, 2022년 육군 군무원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면접 끝나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험생들께서 알려주신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같은 직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께서 인터넷에 공유한 내용, 빠꾸난 멘티가 면접을 본 이후에 후기 등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내용이다 보니 사실과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으며 수험생들께서는 필요한 부분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황입니다. 네, 면접실은 인재선발센터 이 두 건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층별로 두 개에서 세 실로 진행이 됐고요. 문자로 이제 본인이 어떤 건물에서 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하고 이제 층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면접 내용이 다르다는 점 수험생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면접을 보고 수험생께서는 이제 주차장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일정 오면 차에서 대기 또는 설치된 천막에서 대기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 차에서 대기하시거나 부모님 역시 천막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험생 외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전 입실이 가능하고요. 대기하다가 의자에 앉고 벨이 울리면 면접이 시작됩니다. 네, 2021년 면접 방식하고 동일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8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면접관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군인, 교수, 군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하고 다른 점은 2021년도에는 이제 실마다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올해 1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 입은 사람은 안내자 외에는 면접관으로서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못 본 수험생들도 대다수였습니다. 네. 면접관과의 거리는 2에서 3m 정도고요. 면접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 두세 발, 큰 보폭으로 두세 발 정도의 면접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도 당연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험생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습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면접 내용은 그동안 기출된 내용이 계속 기출되고 있습니다. 시사 등 바로 임기응변으로 답변이 가능하고요. 전공은 위에 보시는 면접 실마다 좀 난이도가 있는 실도 있고 좀 난이도가 낮은 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2021년도하고 변동된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사 부분에 대해서 시사에서 이제 조금 빈도가 조금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생들 누구나 답변할 수 있고 예측 가능했던 문제였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들께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과 빠꾸난 멘티가 실제로 면접을 보고 난 후기입니다. 수험생들께서 참고할 만한 내용만 발췌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군무원 면접을 받고 공무원 면접을 받고 공기업 면접도 받고 인사 담당, 인사 과장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이게 1번 문의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더듬거리는 순간 뒤에 질문이 허해집니다. 네, 질문도 허해지고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께서는 편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물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서 답변도 좀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계룡대에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네, 자기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답변을 하시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원 동기만 물어본 면접관, 자기소개만 물어본 면접관, 지원 동기, 자기소개 없이 바로 시작한 면접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수험생들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지원 동기 하고 아니면 또 자기소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안 나오고 바로 면접 그 전공이라든지 시사 질문이 오면 조금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꼭 확인하고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1번하고 2번부터 흔들리시면 뒤에 아는
답변도 아는 답도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장단점이 또 나왔습니다. 네, 본인의 장점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단점, 너무 단점스러운 거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조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가장 모범 답안입니다. 군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 네, 덕목 또 나왔습니다. 네, 수험생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차량, 행정, 뭐 군수, 네, 역량관리 이렇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입니다. 아니면 청렴성입니다. 도덕성입니다. 네, 뭐 충성심입니다. 뭐 이런 거 다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논리적인 네, 논리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네, 그 보충 설명을 하시면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요 자격증 물어봤고요. 전공도 물어본 면접관 있습니다. 경력 등도요. 차량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격증, 전공, 경력, 그거를 물어보는 순간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트렌드가 꼬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어필하고 꼬리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 대답을 했을 때 꼬리 질문이 좀 두렵다. 라고 하면 좀 간추려서 답변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린 상사, 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답안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공무원, 공기업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 탓보다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고, 조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사의 사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사적인 업무 지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적인 업무 지시인지, 이거를 신입 공무원을, 신입 군무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육인지,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사적인 지시 했다.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시고 면접관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했지?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면접을 합격을 하고 이제 실무가 돼갖고 이제 조직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할까?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선생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네, 대학교도 좋고요. 지금 뭐 사회 경험, 네, 알바 경험도 좋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드는 것도 합격 후에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네,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합격 후에 열심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영역에 이렇게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실수했던 경험, 어떻게 해결한 방법 등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비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멘티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공유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방산비리는 시사 쪽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답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격오지 근무 매년 나오는 겁니다. 저는 격오지 근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집 앞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군무원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싫더라도 네, 제가 만약에 격오지에 근무를 발령이 났을 때 어떠어떠하게 이렇게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네, 비슷합니다. 네, 마음가짐.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어떤 부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굳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한 포커스에 대한 답변만 조금 맞춰놓으면 유사한 질문이 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공은 좀 미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차량 직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수험생들과의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전공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추후에 2023년도에 데뷔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추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그동안 기출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말은 기출된 문제는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네, 제 빠꾸남 영상에도 있으니까 기출된 문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뭐 했을 때 주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뭐와 뭐의 차이점은 어떻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잠깐만 힘든 시기입니다. 합격 후에는 좋은 날만 가득할 겁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